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레알 뉴스 글로벌입니다. 가끔 댓글로요, 레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로는 real이라고 하죠. 진짜라는 뜻. 이걸 요즘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스페니쉬 발음으로 레알 하더라고요. 명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할 때 그 레알, 그것입니다. 진짜 뉴스만을 전한다 라는 의미에서 레알 뉴스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영상을 다 보시고 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반려견의 암 진단과 관련해서 이 어떤 구독자분은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 반려견은 아주 건강합니다, 이쁘고요. 그러면서 품종은 시고르 자부종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말도 좀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어디 품종이지? 이름이 뭐 약간 독일 쪽인가 러시아 쪽인가 뭐 그런 품종인가 등등의 생각을 했는데요. 댓글 마지막 부분을 보고는 한참 웃었습니다. 네, 시고르 자부종. 말이 멋있잖아요. 근데 줄여서 말하면 시골 잡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시고르 자부종, 시골 잡종, 그냥 평범한 강아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서 더 건강하고 그래서 더 예쁘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제 관련 뉴스의 결론이 그랬었잖아요. 몸집이 큰 순종 반려견 종류가 오히려 몸집이 작은 잡종 반려견보다 암 진단 케이스가 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댓글이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재미있는 댓글 하나 좀 써먹어 봤습니다. 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레알 뉴스 글로벌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를 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3종 세트 해 놓으시고 댓글로 또 의견 편하게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너무 오해하실까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리 말해서 그분은 당시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아직 호흡이 멎지않은 60대 여성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여성은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 호흡을 했습니다. 즉 아직 살아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66세 여성 A씨는 한 달 전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요양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이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지난해 12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경미한 발작이 생기는 등 임종의 징후를 보이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3일 아침 6시쯤 요양병원 직원은 A씨의 맥박이 뛰지 않는다라면서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상주하고 있던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90분쯤 후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아이오와 주 법은요, 간호사도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 선고 후에 시신을 넣는 가방을 통해서 A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방을 열었을 때 A씨는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공 반응은 없었지만 맥박은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 깜짝 놀란 장례식장의 직원은 즉각 응급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응급구조대에 의해서 A씨는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는 안타깝게도 결국 숨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자, 당국은요,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1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추궁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범죄 혐의를 부과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참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실수입니까? 분명 고의는 아니었을 테니 범죄 처벌은 우리도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의료적인 과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약 해독제를 들고 학교 가는 LA라고 붙여봤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요, 학생들이 캠퍼스에 마약 과다 복용 해독제인 나르칸이라는 마약 해독제를 휴대하고 학교에 갈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LA 교육위원회가 이 방안은 학생들이
펜타닐에 노출돼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LA 교육부는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이 해독제인 나르칸을 학교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 지정된 교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제 학생들에게 별달리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자 이 해독제 나르칸은 펜타닐 등의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쓰러져서 호흡이 중단된 사람의 코에 뿌리는 그런 건데요. 이게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갖고 다니는 것도 허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해독제 나르칸이라는 걸 좀 들여다볼까요? 자, 나르칸은요, 요즘 가장 문제가 이 펜타닐이라는 건데요. 이 펜타닐 등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쓰러져서 호흡이 중단된 그 사람의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 해독제입니다. 특별한 의학 훈련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마약 과다 복용을 의심할 수 있을 그런 경우에 손쉽게 코에 칙 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의식해서인지 교육부 측은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나르칸은 중독성이 없고요. 몸에 마약 성분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교육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LA 카운티에서만 1,50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만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LA 카운티는 이미 카운티 내 도서관에 펜타닐 해독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다가 만에 하나 이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푹 쓰러지는 학생들을 보면 즉각 해독제를 사용해서 구조하기 위해서이죠. 학교 갈 때마다 마약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마약 해독제를 가져가는 LA의 현실, 충격적입니다. 사실 2달 전쯤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한 명문 고등학교 그 여학생이 펜타닐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서둘러서 이 펜타닐이 무엇인지,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꼭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특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끝부분에 최종 화면 연결을 통해서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다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녀를 두신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는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한국도 이게 들어가서 난립니다. 이게 아주 손톱보다도 적은, 눈으로 구분하기도 힘든 그런 작은 양의 극소량만 섭취를 해도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펜타닐을 악마의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상에도 그런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꼭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펜타닐과 관련된 제 영상 나중에 좀 찾아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엊그제 헐리우드 지역에서는요, 밤에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고 또 인근 주택 지붕에 그 물이 폭포수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주택 지붕이 구멍이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쯤 헐리우드 지역 파운틴 애비뉴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2층 주택 지붕이 붕괴돼서 집 안에 있던 여성 1명이 구조됐고 다른 여러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수도관이 터져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도로에는 또 푹 도로가 파지는 그런 싱크홀이 생겨서 도로 통제도 상당히 많이 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 주차됐던 소방차의 뒷부분이 싱크홀에 빠지면서요, 복구를 하려 출동했던 이 소방차가 오히려 일부 파손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그 파열된 헐리우드 지역의 상수도관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요? 네, 그 상수도관 1929년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모자라는 100년 전에 설치된 상수도관이었습니다. 참 LA 인근 오래된 그런 기반시설 많이 다시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미국 하늘에서 중국과 한판 붙을 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하늘 공중에서 중국과 한판 붙을 뻔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난 2일 미국 상공에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수뇌부가 전격 소집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풍선 폭탄을 보낸 이후에 외국의 군사용 무인 비행체가 미국 본토 상공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북서부 몬태나주 빌링스 상공에 중국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용 풍선, 말이 좋아 정찰용 풍선이지 영어로는 정식 용어로는 스파이 볼룬이라고 부릅니다. 스파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정찰용 스파이 풍선이 목격된 겁니다. 미국 국방당국은 풍선이 중국 본토에서 알리산 열도와 캐나다 등을 거쳐서 미국 북부 상공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필리핀을 방문 중이었던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글렌 베허크 북부사령부 그리고 북미 방공사령관 등등 미국의 최고위 수뇌급들, 군사 수뇌급들을 다 소집해서 비행체를 요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마치 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군사 최고 지도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후 이 회의에서 나온 몇 가지 군사적인 옵션은 조 바이든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걸 타격해서 요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군사적인 조치까지 결정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참 들여다보고 고민을 한 끝에 이에 대해서 군이 결정을 내리면 내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국방부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군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군의 권고사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존중합니다 하고 따라서 일단 요격을 하는 등의 그런 군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 보낸 이 스파이 풍선이 버젓이 미국 상공을 떠다니는데도 미국 군은 왜 격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선 지상에 있는 미 국민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대형 버스 3대 크기에 달하는 그 풍선이 공중에서 격추될 경우에 그 파편으로 인해 지상에서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풍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 풍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고무 재질로 만든 게 풍선이잖아요. 근데 이건 고무 재질이 아니라 메탈 성분도 있고 플라스틱 성분도 있고 그냥 모양이 풍선 모양이라는 것이지 풍선처럼 고무 재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버스 3대 크기의 그런 메탈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공중에 있는 둥그런 물체가 미국 군사적인 요격으로 인해서 공중에서 터졌을 때 수많은 파편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엄청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아주 작은 못 하나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밑에 내려와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 이런 큰 파편들이 떨어질 때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한 관리는 CNN에 대해서 그것은 크고 금속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은 이 풍선이 몬태나 상공을 비행할 때 격추할 걸 검토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공을 비행해서 이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중국 스파이 풍선이 경로를 바꿔서요. 지금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영토를 그러나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는 최소 며칠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국방부의 전언입니다.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중국 정찰 풍선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 정찰 풍선이, 스파이 풍선이 정확히 미국의 중앙부 상공에 있다가 현재는 동쪽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대책을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스를 보실 때도 이 스파이 벌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풍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고무 재질로 된 거 그런 큰 풍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풍선처럼 생겨서 말이 풍선이지 이게 뭐 거의 비행체입니다. 비행체. 그게 폭파됐을 경우에 위험하죠. 중국이
그 열도를 또 지나서 이 캐나다 상공을 지나서 미국에 그런 것까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응책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로 미리 그 예정이 다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국 방문 예정도 지금 갑자기 다 캔슬했어요. 중국하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이제 미국이 대책을 세워나갈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속보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 주말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없으면은 제가 못 전해드리지만 있을 때는 주말이라도 전해드립니다. 바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네, 미국 내 저가 항공사죠. 요즘은 뭐 많이 커져서 단순히 저가 항공사라고 표현하기도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사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항공사가 여름 휴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All You Can Fly 패스를 내놨습니다. All You Can Fly. 자, 우리가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이제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All you can eat 바베큐 같은 거. 그런 게 있듯이 비슷합니다. 가격은 단 $399. 요것만 내면 여름 내내 All you can fly.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론티어 항공을 이용해서. 자, 5월부터 9월 사이에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All you can eat가 아니라 말 그대로 All you can fly입니다. 무제한 항공 여행입니다. 현재 이 프론티어 항공편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는 도시는 많아요. 미국 내에서 한 100여 곳이 넘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의 All You Can Fly 패스 소지자는요, 비행편을 이용할 때마다 1센트의 세금과 수수료를 더해서 내면 됩니다. 세금 1센트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는 좌석이나 또는 수화물 배송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1센트만 내면 다 탈 수 있는 All You Can Flight. 재밌죠? 프론티어 항공은 이번 여름에 여러 도시와 푸에르토리코 사이 구간을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난스탑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사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항공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flyfrontier.com. flyfrontier.com. 이 항공사의 그 웹사이트는 앞에 fly가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사도 flyasiana.com입니다. 여기는 flyfrontier.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구입을 한 후에, 구입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 항공편을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5월 2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은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고요. 네. 자, 오늘 레알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라 좀 쉬고 싶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LA 교육부의 펜타닐 해독제 이 등교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의 스파이 풍선 소식 등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특히나 이제 우리 머리 위를 돌아다니는 그게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까지 검토했다라는 일촉즉발의 소식을 구독자분들에게 빨리 그리고 쉽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해드린 프론티어 항공의 All You Can Eat 아니죠? All You Can Flight 이 특급 정보도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방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저희 레알 가족이 되시면 더욱 편하게, 더욱 빠르게 중요한 소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